OCI, NC소프트, 두산인프라코어, 그리고 삼성물산 한 4개가 거의 웬만한 강남 아파트 한 2채 날려먹었어. 왔어? 야, 왔으면 인사를 해. 인사하라고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장 끝나고 와서 마음에 들어. 장중에 오면은 화나거든. 오늘 돈 잃었거든. 오늘 얼마 이루셨어요? 오늘 한 400만 원 잃었나? 삼성물산으로 한 400만 원 환납했어. 삼성물산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. 삼성물산이 이제 시가에 많이 올라가지고 꽤 더 갈 줄 알고 이제 매수했다가 상투 잡으셨구나. 이제 고점 잡고 지옥 갔지. 빨리 끊어서 다행이야. 종가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진짜 몇천만 원 손실 뻔했는데 한 2틱 아래로 끊어가지고 차라리 이 정도면은 잘 감당할 만한 손실이다. 원래는 내가 어제 뭐 그 커뮤니티에 이제 뭐 삼성 SDS, 뭐 삼성생명, 삼성 바이오닉스 그 중에 뭐 삼성 SDS는 이래서 안 좋고 삼성 생명은 이래서 안 좋고 삼성 바이오닉스는 이래서 안 좋고 했는데 그 시가는 다 나는 뜰 거라는 생각은 했지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트레이딩 하려면은 그 종목들 안에서 제일 강한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삼성물산이지 장기적으로 봐도 뭐 단기적으로 봐도 삼성물산이 제일 강할 거라는 돈이 몰리는 주식일 거니까. 그래서 삼성물산을 택해서 트레이딩 했는데 오늘 흐름이 조금 어렵더라고. 막 기관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고 있는데 또 파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원웨이로 못 가니까 되게 주식 트레이딩 하니까 어려워져서 샀다 팔았다 몇 번 하니까 순식간에 400만 원 날라갔지.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손 털고 이건 내 몫이 아니다 하고 오늘 뭐 코스닥도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접었지. 그리고 뭐 현대차를 잠깐 거래했는데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일이었어.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저번 주에 발표된 내용이고 품질 관리 비용이 2.1조인가 2.3조가 이미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다. 그래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미리 발표한 것 같은데 그때가 10월 20일 저번 주 화요일이었네. 그때 이미 그 2.1조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반영이 된 거고 근데 오늘 발표하면서 이것보다 더 안 좋은 뭐 실적이 나올 리는 없잖아. 적자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니까 오히려 실적이 나오면 상승할 수 있겠다. 그래서 그런 논리 하에 실적 발표와 동시에 조금 매수했거든. 그리고 기존에 들고 있던 포지션들도 있어가지고 기존에 들고 있던 포지션들은 한 18만원대 평단인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그 품질관리 비용을 반영한다길래 한 10% 넘게 손실보고 있었거든. 근데 뭐 어제 오늘 조금 올라와줘서 손실이 좀 적어졌는데 그때 저번주 화요일에 손절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. 한 마이너스 1억 찍힐 뻔했어. 근데 뭐 지금 많이 올라와서 한 마이너스 한 2천, 3천대로 지금 넘어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. 이 실적이 발표되고 다시 요 고점 19만원 근처를 도전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더 간다고 생각했거든. 4분기도 영업이익이 좋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그리고 자동차 공장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현대차에 대한 뭐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이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오늘 코스닥 빠지는 거 보니까 약간 쫄려. 이게 장이 빠지니까 코스닥이 내리면 이제 코스피도 시간차가 조금 있을 뿐 같이 내리기도 하거든. 그래가지고 혹시 내일 또 내리면은 손절해야 되니까 약간 겁이 나는 상태지. 코스닥이 지금 내리는 배경에는 뭐 그동안 증시를 끌고 왔던 뭐 바이오주라던가 뭐 기술주들 그런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코스닥에서 이익 실현이나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기술주나 이제 성장주들 그래서 뭐 플랫폼 관련주,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나는 조금 기간을 두고 지금 오히려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. 조금 시간이 회복하는데 걸릴지라도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보거든. 나야 조금 빨라서 현대차를 이제 뭐 18만원에 물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이게 조정을 줄 때 사는 게 중요하거든. 근데 조정을 줄 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사면은 결과적으로 요 고점과 요 저점 사이 중간점으로 가격만 맞춰도 정고점에 올라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 습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.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점에 물려서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서 그건 조금 걱정이 된다. 오늘 코스닥이 한 4% 가까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지. 목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아.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미국 대선이 이제 당장 다음 주? 그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질 테니까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비중을 잡아가는 게 재밌지 않을까. 이제 미국 대선을 이제 보면서 내 종목들이랑 연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포지션을 조금 더 세팅해 놓으면은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겠지. 전체적으로
제일 연관성이 있는 사업 분야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겠지. 그래서 미국 대선일이 다가워지고 이제 개표를 시작하면은 아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막 들썩들썩 할 거야. 변동성이 분명하게 이제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잘 노리면서 이제 공부하면 좋은 시간이겠다. 자주 있는 이벤트는 아니니까 뭐 이런 때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인지만 하고 있어도 다음 뭐 우리나라 대선 때나 그럴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좋겠다. 질문 있어? 그 오늘 예상외로 삼성 관련주들 올랐잖아요. 혹시 그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나고 나서 좀 이유를 만들어 보자면? 뭐 이거는 장전에 또 전날 주말 동안에도 누구나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 시가에. 왜냐면 지분 구조가 이제 개편되면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뭐 이재용이나 이제 각 딸이나 아들이나 나눠 갖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지키는 게 가장 이 그룹 오너들의 최종 목표인데,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물산이랑 이제 삼성생명이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,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물산은 이재용이 16%, 17%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,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키는 게, 그리고 그 아래 자회사를 지배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 그리고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,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삼성물산이 제일 높게 뜨는 것 같고, 나머지 뭐 삼성 SDS도 뭐 이재용 지분이 많아서 오른 것 같고, 삼성생명도 뭐 보험업법이라고 이제 뭐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정되면 뭐였더라? 뭐 요거에 대해서는 편집자가 설명해 줄 거고 삼성생명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.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삼성물산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이고, 단순히 다른 걸 다 제치고 배당을 늘릴 거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삼성물산의 주당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한테 되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, 되게 저평가돼 보이지 않을까. 나는 개인적으로 뭐 삼성 SDS가 삼성 안에서 되게 좋은 주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뭐 IT 관련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련자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기술력이 엄청 높은 회사도 아닌 것 같고 아이덴티티가 뭔가 약하다? 근데 산업군으로 보면 되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. 요즘 막 유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관련 데이터 센터를 뭐 짓는다거나 이제 그런 쪽에 삼성전자가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삼성 SDS가 그 수혜를 보는 최전선에 있게 될 건데, 근데 또 배당 매력이 없어서 삼성 SDS를 매도하고 오히려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져간다거나 삼성전자의 지분을 산다거나 할 수가 있는 그 리스크들,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 주식인 것 같다. 뭐 한 줄로 요약하면 삼성 SDS가 갖고 있는 사업 분야는 매력적이나 뭔가 불안 요소가 많다? 뭐 이재용이나 뭐 삼성전자가 이쪽 투자를 약간 줄일 수 있다라는,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, 근데 내부 이슈가 많아서 조금 주가가 오르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, 그런 정도가 아닐까? 리포트를 내가 어제 100페이지짜리를 다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. 이게 워낙 지분이 얽혀 있으니까 예상되는 시나리오도 너무 많고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. 이건희 사망설이 돌았을 때도 한번 쭉 올랐었는데 이제는 그게 공론화된 시점에서 그룹 내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션들을 보여주면 그거에 맞게끔 차라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다. 그래서 뭐 셋 중에 나는 사실 사라 그러면 삼성물산을 사겠다 라는 정도? 그럼 그때 커뮤니티에 올려주셨던 내용이 이제 막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느낌보다는 초심자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,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좀 그런 내용이었던 거네요.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진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지. 왜냐면 사망설이 돌았을 때도 시가가 뜨고 종가는 대부분 내리 꼽았거든. 사실 오늘도 이 흐름이 될 거라는 거는 대부분 예상이 가능했겠지. 초반에 기대 심리로 쭉 들어 올렸다가 오후에는 또 실망 매물에서 쭉 쏟아져서 오히려 시가를 깨는, 시가가 높게 형성됐으니까. 그래서 그런 흐름이 될 거라는 게 대충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접근하지 말라, 이제 그런 내용이었지. 그리고 그 중에서 하락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게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 SDS가 될 수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었지. 삼성물산도 이미 시가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진입하면 안 됐지. 시가가 거의 20% 가까이 떴으니까 이것도 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지. 시가가 이렇게 높게 뜨는데 산다는 것 자체는 진짜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,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주식들을 사기에는 아직 너무 리스키하다. 초심자들이 거래하기에는 물릴 수 있다. 뭐 그래도 뭐 삼성 주식들이니까 뭐 기다리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. 왜냐면 시간이라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버리는 것도 손실을 보는 것
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얘기하고 보니까 삼성물산이 매력적으로 보이네. 삼성물산이 사고 싶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주식이 아닐까.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대차에 안 물려 계셔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매수하실 것 같으세요? 아마 11만 5천 원? 10% 내가 높게 산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매수를 조금 잡아보지 않을까. 그냥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내리면은 조금 더 사보는 거고, 시세가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, 장기 투자로 봤을 때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? 삼성물산 자체가 내가 별로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야. 나는 어차피 안 살 거야. 왜냐면 나랑 잘 안 맞아. 삼성물산을 거래해서 수익 본 적이 거의 없거든. 내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뽑히는 주식이 있는데 OCI, NC소프트, 삼성물산, 그리고 두산인프라코, 이 한 4개가 거의 웬만한 강남 아파트 한 2채 날려먹었어. 이 4개 종목으로. 네, 이 4개 종목을 계속 거래하는데 와 진짜 죽어도 여기서는 흐름이 잘 안 맞더라고. 근데 유난히 나랑 흐름이 안 맞는 주식들이 존재해.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죽어라 내가 따라다녀도 수익이 잘 안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또 이 주식들은 너무 자극적이야. OCI만 봐도 그렇고 두산인프라코도 그렇고, 삼성물산은 사실 내가 막 그렇게 변동성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, 가끔씩 이제 이게 호가가 두텁고 이게 한 틱 두 틱만 올라도 수익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가끔씩 트레이딩을 시도하는데, 이것도 내가 살 때마다 꼭 엇박으로 나가지고 손실 보는데, 오늘은 예외겠지 하고 또 들어갔는데 오늘도 뭐 역시나 그 아파트 몇 채 또 기부했지. 근데 그렇게 흐름이 안 맞는 주식들이 진짜 많이 존재해요. 여러분들도 주식 하다 보면 느낄 텐데, 그런 주식들은 관종에서 삭제는 못하지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거래를 안 하거나 최대한 비중을 낮춰서, 저도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삼성물산 이제 막 10억씩 20억씩 막 이렇게 베팅했을 텐데, 오늘은 또 저랑 안 맞는다는 걸 아니까 한 2억 3억 내지로 했거든요.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잘 안 맞으면은 이 비중을 확 줄여버리고 내가 벌 땐 적게 벌더라도 최소한 덜 잃자. 그래서 뭐 굳이 궁합에 안 맞는 종목에 가서 거래할 필요 없다,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러면 뭐 오늘 뭐 내용이 특별히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,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